안녕하세요. 야모이자의 야모부동산의 기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남은 시간 동안 코로나가 마무리될 때까지 평안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제는 서울의 어떤 건물이 서울의 건물 어디가 뜰까 이렇게 제목을 다뤄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사려고 하면 어디 가서 사야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디가 좋냐고, 어떤 건물이 좋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건물이 좋을지, 어디가 좋을지를 생각하기 전에 항상 고민이 있죠. 내가 돈이 없어요, 돈이. 돈이 생각보다 원하는 물건보다 제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다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명동에 가서 사든지 아니면 강남역에 가서 사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게 어디가 좋냐, 어떤 건물이 좋냐 뭐 이렇게 고민들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제목을 건물 어디가 뜰까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나 이렇게 생물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상권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해야 될까요? 죽은 상권으로 보였는데 다시 살아나는 상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돈이 여유롭지 않다, 자금이. 그럴 때 그러면 지금 보기에는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죽어 있는 상권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어떤 상권들이 죽어 있나. 과거에는 굉장히 영화로웠는데 지금은 죽어 있는 그런 상권들. 그런 상권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죽어 있는 듯한 상권을 찾아봐서 살아날 것 같은 곳이 어딘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많은 분들이 80년대에 굉장히 호황을 누렸던 방배동에 카페 골목이 있습니다. 아실 만한 분들은 이제 거의 아시죠. 80년대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대학교 1학년이었었는데 그때 저는 여기서 이제 그 포장마차를 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겨울에. 그래서 그 얼마나 번화하고 얼마나 거기가 진짜 휘황찬란했는지를 너무 이렇게 피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80년대 초니까 뭐 그 서울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차도 승용차도 별로 없어서 자가용 뭐 이렇게 단어를 쓸 때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82년 3년 뭐 1년 요때 그 방배동 카페 골목을 저녁 6시에 가면 그 지금 있는 도로와 똑같은데 양쪽으로 차들이 승용차들 고급 차들이 쫙 주차해 있었어요. 그 가운데로 이제 저는 이제 그 대학생 때니까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포장마차를 밀고 이렇게 지나갔었죠. 그 차가 얼마나 많은지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유명한 상권이 이제 지금 가 보면 방배동 카페 골목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초라하고 볼품없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방배동 카페 골목이 그렇게 굉장히 영화로웠는데 어떻게 된 걸까? 그럼 이 상권은 사람도 생로병사가 있다고 이제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렇게 되는데 상권도 그렇습니다. 상권이 시작하게 되거나 살아나게 되는 데는 그 상권을 움직이고 밀어주는 그 엔진이 있습니다. 엔진. 동력을 주는 엔진이 있죠. 이 동력을 주는 엔진은 방배동 카페 골목을 지금 예를 들어서 보시는 분들이 생각을 서울에 그런 곳들이 어떤 곳이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가보고 있는 겁니다. 방배동 카페 골목에 동력을 줬던 상권에 동력을 줬던 엔진은 반포 주공입니다. 반포 주공. 이렇게 글자가 나오면 언뜻 생각이 나시겠죠. 아, 반포 주공? 지금 2주가 시작됐는데 2주 기간인데 반포 주공은 70년대 초에 그쪽 그 하천들을 메꿔서
정부가 주공 아파트를 지은 곳이죠. 그래서 당시에 30평대 AID 차관도 들어와서 지었고 그리고 20평, 22평, 30평대, 60평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정말 1등 가는 부촌 아파트였죠. 그 아파트가 70년대에 들어서서 이게 80년이 될 때까지 서울의 부에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반포 주공은 굉장히 단지수가 크죠. 많습니다. 제가 76년에 그 앞을 이렇게 학교를 다니라고 맨날 지나다녔는데 엄청 번화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죠. 번화했는데 그래서 반포 주공이 있었고 그 카페 골목 건너편에는 3호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3호 아파트도 상당히 부유한 아파트였죠. 주로 이 반포 주공이 엔진 역할을 해서 상권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호 아파트 역시 여기에 일조를 하죠. 3호 아파트도 단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방배동 카페 골목은 장안에서 서울 장안에서 소문난 상권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방배동 카페 골목에 뭐 지금은 그 유명한 그때도 유명했죠. 뭐 주병진 씨의 제임스 딘도 있고 뭐 내노라 하는 연예인들이 거기서 많이 영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임스 딘은 다시 나중에 뭐 이렇게 그 이제 소리를 들으니까 그 이제 도용을 했다 그래갖고 이제 제임씨 든 이렇게 바꿔서 하기도 한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카페 골목이라는 이 상권이 이렇게 엔진 역할을 했던 반포 주공 3호 아파트가 있어서 생겨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죽었죠. 지금 죽었다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죽었는데 이게 그러면 왜 이 얘기를 제가 할까요? 반포 주공이 이주를 시작했어요. 그 엄청난 단지가. 그리고 3호도 사실은 같은 비슷한 연대들의 70년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얘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주가 시작한 반포 주공이 입주하는데 뭐 한 3년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3년 정도. 그러면 3년 딱 되어서 이 상권이 어떻게 또 다시 엔진의 힘을 받아갖고 살아날까요? 그 전부터 움직이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죽어있던 상권은 원래의 동력을 전달했던 엔진 역할을 했던 이 요소를 다시 회복하게 되면 이 상권은 살아난다라고 보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한 3년 뒤 정도 되면 카페 골목이 상당한 모습으로 살아나지 않을까 혼자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공감을 하시면 한번 살펴보시고 공감을 안 하시면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배동 카페 골목을 넘어서서 이제 그 초등학교가 있고 방배 메인 길이 있죠. 내방역 방배역 내방역 이렇게 내려오는 길. 내방역은 지금 정보사 터널이 뚫린 지가 한 2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대가 별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카페 골목이라든지 주공이라든지 움직이면 그 일대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내방역을 넘어오기 바로 전에 넘어와서 방배동 쪽이 지금 재개발이 한창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을 재개발로서도 한번 바라볼 수가 있고 그리고 상권으로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권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방배동 카페 골목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건물 어디가 뜰까 죽은 상권이 살아날 것을 들여다보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끝으로 이제 참고로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다고 하면 송파구에는 제가 송파구를 잘 추천을 합니다. 송파구에는 3개의 상권이 있습니다. 3개의 상권이 있는데 이 3개의 상권 중에 하나가 신천역, 지금은 세내역이라고 하죠. 잠실 세내역. 이건 구 이름입니다. 구. 그리고 또 하나가 방이동 먹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상권이 곧 건물에서는 필수적인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가락동
시장 상권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상권이 있는데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신천역 상권은 젊은 애들이 가는 엄청나게 방대하고 넓은 지역의 상권입니다. 앞서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권은 상권을 움직이게 되는, 태동하게 되는, 만들어내게 되는 동력을 주는 엔진이 있다고 했는데 그 엔진은 제 개인적으로 분석한 거는 신천역은 잠실 야구장입니다. 잠실 야구장. 잠실 야구장에서 야구가 끝나고 나면 젊은 사람들, 젊은 아이들이 엄청나게 밀려 내려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갈 데가 없어요. 바로 길 건너면 신천역이에요. 그래서 신천역에 가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잠실 세내역이죠. 잠실 세내역에 가보시면 성당이 커다랗게 있습니다. 성당 앞에 말도 못하게 유흥이라든지 그 음식점들이 많아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그 전에는 성당이 있으려면 조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용해야 되는 곳에 이렇게 박힌 거죠. 곧 이런 동력을 주는, 상권의 동력을 주는 엔진이 있으면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또 하나, 방이동 먹자 상권은 어떤 엔진이 있었을까요? 이거는 롯데월드입니다. 롯데월드는 특징이 있죠. 백화점이 있고 대규모의 그런 곳이지만 백화점이나 이런 곳들은 8시 되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들어갔다가 나와서 먹을 데가 없어요. 물론 방이동 먹자 상권은 모텔도 한 80여 개 있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정부가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불화해 준 그런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 방이동 먹자 상권은 롯데월드라는 거대한 이 한정적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이런 그 대규모 복합몰이 주는 동력이 있었습니다. 가락시장역 상권은 어떤 걸까요? 말 그대로 가락시장이 전부 상업지예요. 상업지입니다. 이 가락시장에 많은 상인들이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오든지 뭐 저녁에 나오든지 새벽 경매를 하는 사람들, 새벽 도매를 하는 사람들 나와서 갈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이 가락시장역 뒤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락시장역 상권은 생기게 돼요. 이렇게 상권은 반드시 그 상권이 발달하게 되는 엔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권이 죽어 있으면 엔진을 찾아보셔야 돼요. 엔진이 왜 죽었는지 보시고 이 엔진이 살아날 것 같다. 그러면 거기다가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건물을 사시면 돼요. 이렇게 상권과 건물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마무리를 좀 더 해드린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상권은 잘 모르고 건물은 잘 모르지만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많이들 관심도 갖고 아시잖아요. 근데 아파트도 죽었다가 살아난 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도곡동에 가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참고로 워낙 주택들에 관심이 있으니까 도곡동에 가시면 매봉역이라고 있습니다. 매봉역이라고 있는데 이 매봉역에는 럭키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럭키 아파트. 이 럭키 아파트는 128세대 그리고 128세대고 31평 단일평형이고 그리고 이게 땅 지분이 14.5평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아파트는요, 무려 제가 거기서 이제 부동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근처에서. 근데 이 아파트는 무려 15년 전부터 재건축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땅 지분이 너무 작거든요. 아파트 재건축에서 가장 90% 이상 영향을 주는 것은 이 땅 지분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변수가 생겼어요.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죽은 것으로 보였던 아파트가 현재 엄청난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합인가가 돼서 거래는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상권이든 아파트든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들여다봐야 된다 이거죠. 이 땅 지분을 커버하는 아파트 매매 시세가 강남이 30평형대가 25억에서 35억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얘가 이 상태로 1:1 재건축을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거죠.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좋은 참고가 되시길 바라면서 야모이자 야모부동산의 기룡이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